21M 스택스를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뭐 이리저리 좀 찾아봤어요. 근데 어 나무위키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단순히 글을 읽어서만은 이해 못하니까 여러 가지 한번 보죠. 일단 홈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건 스테이킹이고 이게 이제 홈페이지거든요. 자, 영어로 제가 한국어로 해놔가지고 스택스는 이제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앱도 못 만들고 스마트 컨트랙트도 못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게 스택스가 따지고 보면은 뭐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 같은 개념입니다. 전송 증명이라고 하는 건데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계층에 연결이 돼 있는데 독자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어차피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문제가 생기고 없어져 버리면 다른 코인들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이미 증명된 안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어, 레이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신선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 하겠는데 저기 이제 나무위키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탈중앙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개방형 네트워크 이런 것도 뭐 당연한 말이죠. 비트코인 왜 비트코인 기반으로 하냐? 그러니까 왜 이더리움 기반의 뎁들이 대부분이고 새로 나오는 플랫폼에 대한 뎁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비트코인 기반으로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되면은 거래를 되돌리거나 변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이제 결제 보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다른 것도 근데 사실 요새는 그러거든요. 이더리움도 되돌리기 힘들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는 맞습니다. 제일 그런 보안에 있어서는 완전한 거는 맞아요, 사실. 스택포크가 이제 공개를 하고 표준 노드 스택포크가 식별하고 다운로드 아닌 스택포크를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이 완벽하다. 그래서 스택스는 이 비트코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뭐 해킹당하는 그런 가끔 코인들이 있죠. 그런 거랑은 다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 비트코인은 이제 수천억 개의 자본이 잠겨 있고 사실 TBL 이런 거 TBL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비트코인 제외하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특별한 디파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포함을 안 시키는데 그 비트코인을 소유함으로써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잠긴 지갑 있죠. 그걸로 수익을 보는 게 없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가 놓는 그 지갑만으로도 그 지갑만으로도 어, 엄청난 양이 양의 TBL이 잠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게 어디에다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막 이제 TBL에 포함시키거나 막 이더리움 TBL, 뭐 아발란체 TBL 그러잖아요. 토탈 락업 밸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총 같은 건데 단순히 그 코인의 시총뿐만 아니라 그 코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시총을 말하는 거죠. 이제 토탈 락업 밸류는 아무래도 디파이 때문에 스테이블이나 뭐 그런 거 합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압도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여기 홈페이지는 이 정도 찾아봤고 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비트코인 디파이를 하는지 뭐 스택스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스택스 그거거든요. 스테이킹? 아니네. 아까 그거네. 여기 있다. 스테이킹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스테이킹 하고 스택스를 스케이킹해서 어떻게 이자를 받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나무위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스택스는 나온 지 꽤 오래된 코인입니다. 꽤 오래된 코인이고 POX라는 독자적인 방식, 전송 증명이라고 아까도 말했죠. 그거를 가지고 있고
현재 발행량은 13억 5천, 13억 2천 개, 13억 5천만 개. 근데 최대 공급량 18억 개.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스택스는 이제 뭐 이런 거는 알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만든 합의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블록체인 합의를 이끌어낼 건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접 뭐 직접 투표, 간접 투표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어떤 그 합의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블록을 생성했고 이 블록이 맞다는 거를 합의하는 체계에 대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르고 편하고 그러면서 의사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POX를 통해서 이제 스택스 체인에 기록되는데,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가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해킹하지 않고서는, 이게 수정하지 않고서가 비트코인을 해킹하지 않고서는 스택스도 해킹하기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핵심이었어요. 스택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마이닝, 내가 직접 채굴을 하는 것. 두 번째가 그 클라우드 마이닝. 그 어떤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마이닝 회사에 내가 지분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근데 스택스는 자체적인 스택스를 쓰는데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비트코인 신봉자들한테는 굉장히 솔깃할 만한 일이죠. 스택스를 스테이킹 하는데 스택스를 받으면은 그런 거야 뭐 많잖아요. 그 토인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스택스는 스택스를 스테이킹 하는데 비트코인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스택스를 이제 전송 수수료로 쓰고 막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스택스의 그 가치가 이제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 그냥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으로 받기 때문에 스테이크스로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수수료를 이제 스테이크스가 자기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우회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들어서 그 수수료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비트코인 보내고 받고 할 때 드는 수수료를 이제 분배 이 커뮤니티 이거 스택스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 채굴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그 전송하는 그 수수료 있잖아요. 그 전송하는 수수료로 그 채굴을 계속할 수 있게 그 지속 가능하게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100만 개가 나오면 끝. 이제 채굴 못해 이게 아니라 이제 수수료 따먹게 하는데, 그때 그 수수료만으로 이제 채굴의 그 난이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면 좀 굉장히 어 그게 필요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곧 이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1억은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엔간해서는 이제 웬만해서는 그냥 뭐 이런 가격적인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괜히 여기서 아 이거 얼마 갈 것 같습니다 했다가 안 가고 뭐 박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저도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비트코인은 1억은 무조건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신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필요 없고, 스택스 2.0? 이게 스택스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이런 장점 때문에 엄청 히트를 쳤는데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야 이럴 거면 비트코인 쓰지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좀 먹었는데, 뭐 2.0이라는 거를 론칭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기반인데 이더리움과 비슷해졌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비트코인 기반으로 체인을 개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어, 이더리움이 전자기기라면
비트코인은 기계에 가까워요. 그냥 그 톱니바퀴로 굴러가는 기계. 그러니까 이거를 개조해서 막 전자식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거지. 더 어려운 기능을 하게끔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애초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약간 너네 샌드박스처럼, 그러니까 샌드박스 코인 말고 그 너네가 커스텀해서 써, 약간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체인이 이제 이더리움이라면, 비트코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길어질까 봐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여기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옛날에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 있기 전에는 다 비트코인 기반으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비트코인 기반으로 개발한 코인 중에 살아남은 거 라이트코인 하나입니다. 라이트코인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이런 걸로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런 거고, 그 외에는 제로예요, 제로. 비트코인을 따와서 성공한 코인이. 되게 웃기죠.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더리움으로 개발하면 훨씬 빠르거든. 그럼에도 스택스는 이렇게 비트코인 기반으로 개발하고, 사실 그럴 만한 자금도 있고 개발도 꾸준히 해오고 있어서 전망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긴 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그 그거죠. 아까 이거 말했던 채굴을 하면 비트코인을 주는 시스템. STX 마이너가 비트를 보내고 비트 그 스택스를 벌고, 그러니까 비트를 이 스택스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스택스를 벌고, 이 프로프 오브 트랜스퍼 머신을 통해서 스택스를 홀더하는 사람들은 어, 홀더하고 락하고, 그러니까 풀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비트를 버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이제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그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뭐 메가마인드 차인, 사이드 체인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뭐 하는 그 뭐 있잖아요, 알고리즘. 근데 이거는 POX라는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된다. 그래서 스택스는 비트코인만큼 안전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체 뭐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데, 요새 보니까 에이다도 그렇고 뭐 뭐였지? 뭐 여러 코인들이 자체 언어를 쓰는 코인들이 꽤 있더라고요. 알고랜드도 아마 자체 언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웹3를 만든다고 할 때 이제 가장 스택스가 안전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그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에서 스택스라는 자기네 그 허브를 사용해서 이제 유저들이 웹3를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기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피라미드 형태는 아니고, 그냥 이더리움이 있고 여기에 이더리움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웹3가 구성되고 있죠. 대부분 현재의 웹3는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죠. 근데 이제 가장 안전하고 보안이 좋고 그런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및 그런 디파이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빠르고 뭐 안전하고 뭐 DID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웹3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는 게 이제 스택스의 목표입니다. 근데 스택스가 개발이 잘 되면은 어 저는 사실 이더리움을 막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한 코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 굉장히 얘네도 특별한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잘만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 이걸 쓰는 계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뭐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한번 보면은 이때가 1.0대거든요. 그리고 2.0 한다 그랬을 때 많이 올랐어요. 근데 2.0은 조금 그거보다 딜레이 돼서 끝나긴 했죠. 이때 아마 2.0 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하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스택스 1.0 때 비트코인 그게 불가능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구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았나 보죠. 그러면서 가격이 떡락했던 걸로 기억해요. 자, 무거운 코인이기 때문에 이미 유통량이 13억 개죠. 근데 뭐 0.4불이면은 그때 이제 고점에서는 좀 사실 비싼 편이었죠.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막 뭐 비싸다고는 할 수 없는 가격이긴 하네요. 많이 하락이 와가지고. 어쨌든 개발은 잘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개발만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 한다면, 이 목표에 근접하기만 한다면 이 목표에 근접하기만 한다면 나름 좀 메이저 한 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미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이 붙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이게 개발을 제대로 못하니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비트코인 기반으로 뭐 한다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서 망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기반에 선호 안 하는 거지.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거부들이 이 스택스에도 관심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파이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스택스가 가장 그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내가 디파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초기에 사서 오랫동안 홀딩한 사람들한테는 어? 내가 디파이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넣는 것처럼 안전하다고만 하면은 비트코인 넣어놓고 어차피 가지고 있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자 받으려고 스택스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스택스 TBL은 뻥튀기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더 말씀하시고, 스택스에 대해서 좀 더 뭐 알고 싶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